지쳤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누나. 안녕하십니까. 아니. 라엘아. 오. 아니 라엘아 라엘이가 같이 얼마만이야. 와. 아. 아니 라엘이. 나혜라, 재석이 삼촌이야. 와 라엘아. 라엘아 삼촌이야. 아유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만이야. 어딨어요? 오랜만에 볼까? 유경 씨. 유경 씨. 기분이 좋네. 여기 앉으면 될까요? 예, 앉으시면 네. 돼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나 진짜. 라이라, 삼촌한테 뭐 할 얘기 있다며. 아, 이제 제가 삼촌 만나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어제도 30주년 봤어요. 아, 그래.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 아닌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얘기가 꼭 있다고. 아, 진짜? 너무 너 웃기네. 유재석 삼촌 뭐 책 몇 번 읽었지? 정확히 29. 재석이 오빠보다 재석이 오빠를 더 많이 하는 애. 아, 진짜요? 예, 그 집안 사정 뭐. 홍진경, 우리 그리고 라엘 모녀입니다. 아. 예. 예, 홍진경, 라엘 모녀. 예.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세요. 가장 자신 있는. 그러니까 청양 배추. 예, 예. 그리고 지금 총각모는 예산. 예, 예. 인물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어렵다고? 자, 안 보이게 써주세요. 저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제 안에 어떤 학문이 있어요. 학문에 대한 어떤 열망? 엄마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볼 때 애한테 너무 부끄럽고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수학 가야를 시작한 거예요. 과외를 했어요. 거의 한 2년 정도. 연필도 좀 사고 형광펜도 좀 있어야 돼. 나 지금 나 이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그래. 공부하기. 네가 그냥 할 거 다 싸. 구석기라는 게 있었어. 구석기. 그러다가 철이 발견돼가지고. 구석기 다음 철기야? 어.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 제가요? 예, 본인 소개하고 라엘 소개. 안녕하세요. 방송인은 홍진경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아 되죠. 그냥 예. 가볍게.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경 딸 김나엘입니다. 예. 홍진경 땅 김나el. 그렇게 하면 좀 먹히는 걸 알아요. 어디 가서도 안 물어보는데 홍진경 딸 김나el 이렇게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얘가. 예. 지금 라엘 씨가 몇 학년이죠? 5학년이에요. 아, 맞아. 아, 지호랑 동갑이에요. 아니, 이렇게 따님하고 방송을 한 게 거의 뭐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그쵸. 있는데 맞아요. 그거 외에는 방송 출연하는 거 정말 처음이라서 저희도 오늘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마무리 인사. 예. 오늘 아니, 마무리라기보다 여기 분위기가 약간 예능 같지가 않고 약간 고품격이야. 아니. 탕들리 이런 거 약간 느낌이. 아 그래. 요즘 짤 중에 많이 도는 게 홍진경 씨 보실지 모르겠지만 무한도전 식스맨 특집에 아, 그거 봤어요. 거짓말 네. 예, 그거 보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누가 봐도 누가 지금 봐도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요 좀 누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땐 진짜 피곤한 표정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요즘 화제인 또 공부 유튜브 그거 좀 하고 있잖아요. 공부 유튜브를 어떻게 좀 만들게 된 건지. 아이를 또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얘가 공부할 때 뭔가 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또 어린 나이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될 때를 조금 놓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애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쉽게 좀 가르쳐주는 채널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쉽게 어려운 수학 같은 걸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채널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아. 이 채널이 주로 수학을 가르쳐주는 채널이거든요. 네네네네. 왜 이렇게 수학에 제가 신경을 쓰냐면 국어,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있지. 근데 수학은 진도를 놓쳐버리면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든 수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면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나 시킬까봐 눈 내리깔고 시선 피하고 자존감 바닥을 치고 그러다 보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딱딱한 강의를 듣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한번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수학 개념 하나 얻는. 어때요? 좀 이렇게 엄마가 공부를 해서 라일 양에게 뭔가 이렇게 좀 모르는 걸 알려주고 할 때.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가리키고 나서부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는 진짜 좀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라일 양 있으니까 그 라일 양을 위해서 내가 배웠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공부 유튜브이긴 한데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공부 준비 영상이 더 이렇게 좀 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공부를 하려고 촬영팀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최대한 하여튼 미룰 수 있을 만큼은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공감해. 책상 정리를 갑자기 막 하게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호치케스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그렇지. 각도기 뭔가 필요하고. 각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걸 사러 이제 문방구로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쇼핑하고 나면 또 갑자기 너무 막 배가 고파. 그럼 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나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갑자기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궁금해. 그렇죠. 그럼 또 서울대 한번 가보는 거야. 지하철 타고. 분위기 봐야죠. 가서. 예. 서울대까지 갔어요. 네. 서울대생 만나서 인터뷰 좀 해서 유퀴즈처럼. 유전적인 것도 좀 있나요? 생명과학을 전공한 바로서는 네. 그렇게 사람 간의 DNA가 네.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네. 진짜 엉덩이 싸움이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압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슬라임이요. 이제 해지려기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미룰 게 없어. 없지 이제 네. 미룰 만큼 밀었으니까. 미룰 만큼 미룰. 그럴 때는 이제 또 제작진도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집에 보내고 저도 이제 또 집에 가고 약간 이런 지금 스케줄로 가다 보니까 막상 공부 채널인데 공부 배우는 씬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근데 예. 너무 인간적이라서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내 마음 같으니까.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저 그 유튜브에 이제 라엘 양하고 이제 함께 나오면서 화제가 좀 됐는데 네네. 라엘이도 혼자 공부하는 거 찍을 때 문구점에서 1시간 30분 쇼핑을 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날 서울대를 갔잖아요. 어. 갔는데 그 서울대생이랑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다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맞아. 한 명도. 없어. 진짜 없어. 아무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루를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맡겨본 거예요. 패턴이 나랑 똑같더라고. 유전자의 엄마 그거. 저 진짜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 안녕. 아, 나라 열심히 해. 이제 쌤을 지는 거예요. 예쁘다. 근데 우리 20분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 엄마한테 근데 뭐라고 해줄까? 공부 좀 했다 그러세요. 몇 분 정도 했다. 30분? 그렇구나. 네. 진짜 밥을 좀 먹을 것 같아서. 다 먹었네? 샤프를 사야 되는데 샤프가 이거 샤프네? 나 이거 공부는 20분밖에 안 하고 네. 쇼핑을 거의 2시간을 하네? 아, 할 거예요. 근데 언젠가. 아니 최근에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이게 좀 어떤 노래인지 예. 라엘 양이 직접 직접 예. 쓴 노래입니다. 학교 숙제로 가사만 쓴 거고 그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한 세상 태어나서 꼴찌만 하냐? 꼴찌만 하려고 이 세상 태어났냐?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나 아주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 제가 죄송한데 라엘이가 그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은 모양이죠. 한사장 태어나서 꼴찌만 아니야. 왜 저런 가사를 좀 쓰셨는지. 제가 12년 살면서 한 번도 딱 1초만이라도 천재가 된 적이 없는데 딱 0.1초라도 천재가 돼보고 싶어서 썼어요. 내가 천재가 돼서 진짜 부모님이 좀 얘기하신 대로 바라는 대로 이걸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지도 힘들었구나. 아니, 지금 알았어. 지도 내색은 안 하지만 학교에서 맞아. 많이 힘들구나.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예. 누가 꼴찌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사실. 꼴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라일 양도 지금부터 뭐 공부 또 열심히 또 취미를 갖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또 라일 양도. 예. 아니 그러면 라일 양은 꿈이 혹시 뭐예요? 꿈은 딱히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근데 좋아. 지금 없어도 돼요. 뭐 지금 뭐 꿈 가지면 뭐해? 또 이러다가 또 알아요. 맞아요. 방송 쪽에 엄청난 또 두각을 나타내서 방송 아니면 어머님처럼 우리 진경 씨처럼 또 모델. 그렇죠. 예? 그건 아니에요? 왜요? 저 엄마 셰프 모델 대회 그거를 봤는데 음. 이상해요. 뭐가요? 외모하고 옷 자체가 이상해요. 참가번호 7번 홍진경양.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말괄량의 아가씨. 엄마 그거 알죠? 홍진경 씨가 그 혼자서 그 유학도 가고. 네네, 여기 있을 때. 엄마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진짜 홍진경 씨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혼자 나올 걸 그랬어. 너무 피곤하다. 나도 너무 피곤해. 지금 라일이가 유소년 스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네, 운동 쪽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운동 쪽으로 한번 좀 시켜보자 해서 운동을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못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가 네 인생의 한계를 긋는 거야, 라엘아. 아니, 그러라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니? 힘들게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내가 왜 배워? 진경 씨. 때문에 배우는 거지. 조금만. 아까는 죄송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지만 못난 얘기할 때 알죠. 엄마도 이렇게 카메라 꺼지면 이렇게 급발진을 해요. 근데 근데 삼촌이 대변을 하자면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엄마가 참 우리 그 애정이- 주변 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정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을 좀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로. 네. 뭐하니? 아니, 아니 애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피곤해. 나도 피곤하거든. 너무 피곤해. 갑자기 알지. 너무 피곤해. 충분히 알아요. 아니 그 라엘이는 엄마의 혹시 요즘 고민은 뭔 것 같아요? 말해도 되나? 알아요? 내 고민 알아? 그 주식이요. 홍진경 씨. 녹화를 이쯤에서 끝낼까요? 이게 좀... 오빠 다음에 해야 되면 따로? 따로 해주시면 되겠다. 오늘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라엘이의 고민은 뭐예요? 저는 일단 용돈 스트레스하고 체중, 살, 왜요? 꼴살하고 그런 게 좀 볼살이 걱정이 되는지 가방 안에 이거 문 떼는 거 있잖아요. 롤러. 그런 거를 사갖고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라엘 양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고민 해결됐어요? 네. 예. 그럼 그 롤러 이제 그만할 거예요? 아니요. 계속 할 거예요? 할 땐 해야죠. 혹시 좀 꼭 좀 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있는데 엄마가 화낼까 봐. 그럼 약속하면 되죠. 화 안 내기로. 화 안 내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럼 급발진하지 마 진짜 제발. 엄마 화 안 내. 엄마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야. 방금 전에 뭐야? 자연스럽게 해 방송은. 어거지 웃기는 근데 거지. 아니 웃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건 따님이 더 자연스러우세요. 제발 공부 양 조금만 줄여주고 과외도 조금만. 그런 얘기 하지 말랬지 방금. 화 안 내야죠. 아니. 좋은 얘기만 하랬잖아.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왜 없어? 야, 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아니, 저희가 저기 라엘 어머님 잠깐만. 잠깐만. 딸이 멱살 한 번만 멱살. 정진경 씨 잠깐만요. 또 나 이제 진짜 비슷한 억울하다. 또래에 아, 진짜 바로 숙제 엄마가 숙제 뭐야 그거 꺼내가지고 나 바로 2층 올라가서 그렇지. 숙제 숙제 하는 해. 말이야. 숙제 끝나고 뭐 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서로 그렇지. 그래, 맞아요.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아니지. 거지. 밥은 밥이고. 나는 밥 아니고 밥. 그래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런 걸 좀 맞춰가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어요. 약간의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뭐할 때가 라일 양은 제일 행복해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놀 때. 그 다음에 그리고 엄마가 숙제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할 때, 좀 일 잘하고 할 때. 잘하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 언제 제일 예뻐 보이냐고요? 일단 없는데. 라엘 양이 이렇게 오늘 좀 나와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반대로 좀 홍진경 씨는 꿈이 혹시 뭐였는지.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꿈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는 데뷔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서 모델이 된 거지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대회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방송도 뭐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뭐 했지만 꿈을 생각하는 게 한 40대 넘으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는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럼 홍진경 씨는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신지. 없는 거 아니지? 옆 사람도 잡혀볼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생각을 다들 조금씩 다들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그걸 대표로 라엘이가 없는 거 아니야? 와, 혹시 TV를 보셨다면 TV가 고장났나? 야, 아닙니다. 그냥 홍진경 씨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렇죠. 본인의 꿈 얘기니까. 지금 이제 40대인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생각도 매일 달라요. 낮잠 한숨 자고 나면 또 바뀌고. 아니 근데 좀 전에 이제 뭔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아니 지금 예. 보인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좀 가벼워지려고 노력해요. 가벼워지려고? 가볍게 살고 싶어요. 웃긴 얘기는 아닌데 가볍게. 뭐 재산, 물건 이런 걸로부터 하루하루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 주식을 왜 해요? 누나 저보고 주식 하라면서요. 제가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를 조금 이제 뭐 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보세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홍진경 씨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개츠비처럼 사랑하고 싶고 모스크바 신사처럼 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뭔지 홍진경 씨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죄송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모스크바 신사처럼 더 어린아이 이게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못됐네.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나는 참 부럽다. 여기 유키즈 팀 좋게 봤는데 참 다들 참 직분네. 아 너무 많이 웃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또 이영민 씨 이후에 그 좀 눈물 흘리고 지금 웃었던 편이 오늘 두 분 나온 편인데 오늘 뭐 끝으로 어머님께 고마운 마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고마운 마음을 좀 혹시 우리 엄마에게 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제일 고마웠던 거는 저희를 키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줄 건 해줘가지고 고맙고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아니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해줄 인생- 거는 해줄게. 인생 뭐. 의식 주는 줘서 그만해 1절만 해. 아니 왜 그래 진짜 앉아있어. 아니 지금 계속 앉아 있었어. 근데 진짜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뜬 적이 없어 자리에. 홍진경 씨에게 우리 라엘이는 어떤 딸입니까? 너무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진짜 고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갖게 된 딸이라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소중하고 예쁜 딸이죠. 두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부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개그 듀오이자 15년 차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 다비치 이혜리 씨, 강민경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 뭐야? 똥망치기? 개그 듀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약간 유일한 듀오라고 소개를 할까 봐 앞으로. 네, 유일한 네, 여성 듀오 리더 이혜리입니다. 와! 여기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아니고 둘째 강민경입니다. 야. 아니 벌써 다비치가 데뷔한 지가 15년 차입니까? 아유, 야. 진짜 너무 오래됐죠. 데뷔 15년 차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혜리 씨가 21살, 민경 씨가 16살. 진짜? 몰랐어요? 중3빼였으니까. 그 두 분이 좀 첫인상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좀 어땠는지. 네, 기억이 나죠. 어땠어요, 민경 씨는? 뭐 얼짱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당시엔 얼짱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얼짱이래요. 제가 얼짱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안 강민경 했어요. 씨 네, 그런 얘기는 안 사진이 했어요. 뭐 얼짱 사진 해가지고 돌아다니던. 그래서 예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교복 입고 딱 나왔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그 당시는 그 각 구별로 동별로 뭐 얼짱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어느 쪽 얼짱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에는 못 끼고 그러니까 미니홈피로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 저는 일산에서. 일산 얼짱. 일산. 일산 얼짱. 우리 그 민경 씨는 생각이 납니까? 우리 혜리 씨 봤을 때 그 첫 느낌이. 근데 저희가 그 소개를 제가 좀 잘못 받았어요. 언니 소개를.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너랑 같이 이제 팀을 하게 될 혜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뭔가 사물을 본다고 경미든 네. 아니면 뭐 전혀 연예인 할 상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왜냐면 전혀 그 자리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이건 뭐예요? 끊으면 여기서 여기서 끊으면 너무 오해가 커지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오해를 하게끔 이제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네. 그랬다는 얘기군요. 이게 좀 이게 다양하네요 이런 게. 많아.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서로를 좀 보았을 때 이거는 정말 많이 변했다. 혹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외향적이어지고 인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많이 밝아졌어요. 아니요, 밝기는 원래 밝았는데 네. 사회성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청 보수적이고. ISFP죠? 네. 맞아. 진짜? 맞아. ENFP. 저는 ENFP. 네네네.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거 알죠.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잠깐만 근데 저는 세호 오빠랑은 달라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다른데 ENFP잖아. 달라. 근데 ENFP잖아. ENFP. 네네. 맞아, 그건 똑같아요 우리. 아니, 자꾸 조용히 하라는 거야? 네네. 조용히 하는 것 같아서. 아니. 민경 씨는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집이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데 저는? 네. 일단 들어볼게요. 아까 엮는 게 아니니까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언니를 만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지고 제가 조금 더 오히려 좀 내향적으로 변한 맞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을 하면서 롱런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걸 안 해요. 그래요, 서로. 오래가요. 네,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부부 사이랑 똑같은 거. 맞아. 감정을 막 되게 좋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걸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의지가 되고 싸울 믿음이 일이 가고 많이 싸울 없어요. 일도 없고 한 것 같아요. 혹시 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좀 있어요? 너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싫어하면 안 돼. 왜냐면 네가 그렇기 때문이야. 근데 사람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이 생각하고 맨날 똑같은 밥 먹지 않잖아요. 햄버거 먹고 싶다가 고기가 바뀔 수 있는 다른 게 거니까. 먹고 싶고 그래서 그게 얘기가 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 아침에 오늘 뭐 먹지 했어요. 그래서 막 둘이 얘기하다 그래 그럼 끝나 고기 먹자 해놔요. 그럼 저는 고기 생각만 계속 해요.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체면을 제가 그걸 계속 돋궈요. 고기를 먹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사진을 스케줄 보여주고. 끝나고 차 딱 타서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피자 땡기는데 이래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예를 들면 제가 뚝심을 지켜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좀 가고 싶으시죠,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좀 있어요, 진짜. 갑자기 약속 취소되면 되게 좋고.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 막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맞아요. 보고 싶어. 맞아요. 근데 좀 다음에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황 보자예요. 상황 보자. 아유, 왜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인데. 상황 왜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을 봐요. 왜 정리를 얽매기 안 싫은 해놔요? 거야. 얽매기 싫은 왜 거야. 정리를 안 해? 그거에 얽매기 싫은 거야,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먼 상황을 그 약속을 정하냐고. 나 약속 안 해. 그래서 저는 번개가 좋아요. 지금 뭐해? 이런 게 좋아요. 그것도 또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오케이. 알았어. 다음 타자. 맞아. 되게 쿨하네. 그럼 다음 찾아. 저도 그래요. 번개. 번개. 오늘 한 잔? 저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왜 오케이 이랬어? 아니, 뭐. 왜 물어봐? 왜 오케이 이랬어? 뭐야, 물어봐. 뭐야. 나도 진짜. 거절할 수는 있잖아. 재밌네. 그럼 요거 밸런스 게임 한번 나온 김에 네네. 됐다. 해볼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 모르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모르고 싶다.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난 모르고 싶은데. 그거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하러 그때까지 불안하게 살아? 아니 그때까지 뭐 얼마나 놀지를 정해야죠. 막 예를 들면 내일 죽어. 그럼 그럼 오늘 다 얼마나 돈 놀아야 써야지. 돼? 뭘 그냥 살다 아니, 그냥 죽는 살다 거죠. 죽으면 되지. 와 오빠 진짜 맞아요. 알면 너무 긴장될 거야. 준비해야 되잖아. 나 이제 일주일 평소처럼 살다 가는 그냥 거지. 준비해야죠. 뭘 준비를 해, 그냥 평소처럼 살다 가는 지호 거지. 한 번도 안아주고. 아니, 그거는. 또 그게 감성적으로 가면 그래, 어떡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아이, 게임이 아니잖아. 여기 가족을 대입시키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저도 알려준다는데 굳이 그거를 모를 필요가 뭐가 있어. 알면은 그렇지. 내가 10년 뒤에 간다. 그럼 오케이 10년 동안 딱 10년 동안 계획을 플랜을 해서 쫙 세워가지고 이때 이제 제가 근데 진짜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민경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2대1이길래 그냥 힘 실었어요. 나도 붙었구나 그냥. 그냥 힘 실었어요. 자, 다음 질문요. 진짜? 상대방이 내 문자 일십, 안일십. 자, 하나, 둘, 셋. 안 읽고. 일십이 나요? 네. 어떡해? 아니, 안일십이 낫지 않아요? 아니 너를 무시한 거잖아. 아니지. 아니, 안일십이 낫지. 그럼 일십이 낫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일십이 왜 나? 읽고 나를 씹어? 그냥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그거 더 기분 나쁜데? 정리가 되잖아요. 오케이 이 사람 읽었는데 씹었구나. 이제 앞으로 넌 땡이다. 오케이 안 보면 되는데 안 일십은 본 거야 안 본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막 애매모호하니까. 그것도 똑같잖아.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읽었어요. 근데 뭐 내 문자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했거나 나한테 1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는 명쾌하게 오케이? 그 열이 안 받아? 답 안 해? 오케이. 근데 열받지 않아? 열받죠. 열받지만 영원히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언니 막 한 달도 안 읽잖아. 그러면 그 사람 혜리 씨, 그건 심하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사석에서 봐요. 우연히. 내가 아직 이 사람 문자를 안 읽었는데 언니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 손에. 그게 더 민망스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톡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톡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맞아요. 모든 문자를 다 확인하기가 그거 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네. 혜리 씨가 이제 드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냥 빨리 후딱 그 날이 왔어.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요? 그죠? 그냥 내일 딱 눈 뜨면 그래, 그날 그랬으면 돼서 좋겠어. 후딱 끝나 있었으면 네, 좋겠어. 해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많아. 진짜 결혼식 때 그랬거든요. 와주시는 많은 분들하고 막 너무 감사한데 속으로 진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나도 하기도 빨리 전인데 끝나라. 지금. 빨리 끝나라. 예, 진짜.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저 혜리 씨가 결혼 발표한 날 민경 씨가 본인 심정을 표현한 플레이리스트를 SNS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볼까요? 첫 번째 꺼져줄게 잘 살아. 어떤 X 그 XX 예. 시간아 멈춰라 두 사랑 사랑과 전쟁 넘는 시간들 나의 오랜 연인에게. 이 리스트 중에서 민경 씨 현재 심경과 가장 똑같은 리스트는 뭐예요? 뭐니 해도 꺼져줄게. 잘 살아. 잘 살아. 뭘 또 꺼져요 또. 아니 근데 이게 또 막상 저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같이 다니던 형들하고 뭐 결혼해도 뭐 크게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져요. 의외로 달라져요. 그래요? 달라져요. 그래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어져요? 그러니까 멀어진다기보다 달라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너무 속상해. 달라지는 게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환경 속에서의 약간의 또 변화가 새로운 있을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다비치가 뭐 결혼한 이후에 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실 거니까. 그럼요. 네. 아마
다비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 아, 많아요. 이게 이제 하하가 피처링한 이제 사랑과 전쟁, 또 뭐 파리파리 연달아 또 히트를 또 이걸 쳤잖아요. 예. 처음엔 근데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좀 싫으셨다고요. 이게 사실 김미어콜 베이베 베이베라는 가사가 맞아.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리 쪽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 저희가 발라드 부르다가 갑자기 이런 가사를 하려니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이제 찰떡이지.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지. Give me a call, baby, baby. 어디서 영상 한번 예전에 봤는데 그 산 정상에서 두 분이 김미어콜 아, 그래요? 바람 제가, 날리는데 네,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예. 그때. 뒤에 발표한 이제 사고 쳤어요 시간아 멈춰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정말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래방에서 사실 우리 다비치 노래 부르다가 목 나간 분들 여럿 있습니다. 두 분은 노래방 애창곡이 뭘지가 좀 궁금한데요. 민경 씨는 혹시 노래방 애창곡이? 저는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노래방 가면 가수 선배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럼 이제 너무 그걸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노래를 콘서트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 한 곡 정도 하는데 나윤건 선배님의 나였으면이라는 나였으면. 그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네네. 어떤 노래방? 근데 진짜 궁금해요. 가세요? 진짜 네? 궁금해요. 노래방 뭐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팝송 부르시나요, 혹시? 진짜? 합성을 왜 불러? 저는 무조건 흔들어 제끼는 노래 부르고. 오빠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죠. 진짜. 제가 피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래요? 진짜 저희 볼 라이브로 때마다 그 들었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맞죠? 뭐야, 피치가 뭐야? 복숭아는 뭐야? 음을 잘 맞춘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발라드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나 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분위기 잡는 거. 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호감이 가는 여성분이 있을 때 그런 네, 거. 호감이 가는 여성. 그죠. 호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또 소녀를 불렀는데 네네네. 1절 끝나기 전에 두 분이 나갔어요. 내 곁에만. 근데 너무 노골적이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나갔어요. 마침 앨범이 또 나왔고 앨범 제목이 시즌 노트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즌 노트가? 이 오랜만에 앨범인데 그쵸. 그 곡들이 이렇게 다 계절의 변화에 들으면 좋은 곡들인 것 같아서 시즌 노트로 가자.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사계절 다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한 번 예. 메고 쭉 가겠다. 그런 거죠. 어떻게 팀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뭐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실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잊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17년. 그건 한 20년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너 이제 강민경이라는 친구랑 혜리야 20년 동안 노래할 거야 라고 누가 시켰다면 그때 그럼 전 못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20년을.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20년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너 앞으로 이제 혜리랑 20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하지 지금은 뭐 이렇게 전혀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민경 씨와 혜리 씨는 서로에게. 근데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냥 제 분신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제 삶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네네. 뭐 우는 거야? 아니, 우는 척 해봤어. 그래? 뭐 보통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될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경이랑 제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초등학교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성인 돼서 일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사실 그냥 전 제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네. 그냥 행운아예요, 저는. 저는 언니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는 언니가 없는데 진짜 언니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네 언니다. 잘 둘이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막 잘 모르는 관계에서 되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됐든 놓치고 싶지 않나.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 언니랑 대화를 하는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언니랑 무대에 서면 오늘 내가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무대 너무 긴장된다 이러다가도 그냥 화음 딱 할 때 언니 얼굴 딱 보면은 그래. 되지. 언니랑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왜 울려고 그래? 네, 듭니다.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는 전설의 록밴드 우리 송골매 배철수 구창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짜 멋있으세요. 일단 두 분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송골매 출신이고 또 가수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도 잠깐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가수 구창모입니다. 송골매에서 열심히 하다가 90년대 이후로는 계속 디스크 자키로 활동하고 있는 배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송골매로 나오신 두 분의 소감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쑥스러운데 이상하게 오늘. 왜 쑥스러우세요? 모르겠어요. 구창모 씨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 게 특히 송골매로 출연한 게 30몇 년 만인 것 같아요. 35년?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게 그죠? 묘한 그 설렘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설렘도 있고 저는 또 긴장도 좀 되긴 해요. 방송을 너무 오랫동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80년대 가수라 이게 21세기 방송 트렌드에 잘 안 맞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지금 떨어져서 활동을 안 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한 38년 아닙니까? 그렇죠. 재결합하기까지. 38년 만에 지금 콘서트를 또 하신다고요? 구창모 씨가 송골매 4집을 84년도입니다. 그렇죠. 녹음하고 근데 궁금한데 그때 또 말이죠. 물어보려고요? 아니 4집 앨범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요? 그 보통 4집 앨범 녹음했으면 활동을 하고 그렇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음이 끝나자마자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내가 이거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사실은. 이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뭘 자주 했어요? 자주 했죠. 근데 이게-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저 오랜만에 웃으셔가지고 지금 콘서트 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번 콘서트 여기서 좀 진행은 감정 되시는 이상하시면 거죠? 안 되는데. 사실 좀 저는 학창 시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게 송골매라는 그룹을 너무 좋아했고 말 그대로 최고였습니다. 네. 우리 그 7080을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이죠. 모두 다 사랑하리하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 송골매 2집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한번 좀 살짝 들어볼까요? 노래 진짜 오늘같이 이게 비 오는 날 또 지금 들어도 신이 나요. 네, 진짜. 예. 들어갈 듯 말 듯. 이 매력이야. 여기서 어쩌다 마주친 그때에게 할 말이 좋아요. 왜 아주 나오지 이게 나온다.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 진짜 좋은 노래예요. 지금 들어도 괜찮죠? 네, 진짜.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료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나오죠. 저작권료의 95%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제 재결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신 건지. 배철수 씨께서 추진하셨겠죠, 아무래도. 네, 배철수 씨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에 여행 가서 큰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그런 큰 무대를 처음 가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배철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공연 할 수 있다고. 네. 감격해 하더라고 진짜. 뭔가 좀 진짜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구창모 씨하고 처음 만난 게
1978년에 제 1회 해변가요제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지금 저 중앙일보 옛날 건물 있어요. 네네. 삼계탕 고려삼계탕 앞에. 삼계탕 고려삼계탕 앞에. 사실 저도 모르는 얘기면은. 아 몰라? 고려삼계탕을 잘. 아니 그 왜냐면 제가 그 79년도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 그래? 아 미안해. 아 근데 유재석 씨가 워낙 거장 MC라 나이가 내 또래인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아, 근데 세대인 줄 알았어. 아무리 알아도 고려삼계탕까지 제가. 근데 아무튼 거기 너무 미성으로 누가 노래를 하는데 와 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봤는데 아 지금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진짜 꽃미남이었거든요. 와, 네, 좀 맞아요. 봤어요. 예전 사진 봤을 때. 와. 정말 꽃미남으로 생긴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학교 축제하는데 놀러도 오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언제 한번 같이 하자고 얘기만 하다가 어디 갔나 그러고 연락을 해봤더니 무슨 오색약수터 암자에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외 버스를 타고 막 그때 포장도 안 돼 있어요. 5시간 정도 그 걸렸어요. 정도 걸렸을 거예요. 와 암자에 있더라고요. 뭐 하고 계셨어요? 공부를 한대 거기서. 뭐 아이 공부는 무슨 뭐 내려와서 같이 하자. 송골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79년부터 같이 한 거니까 네. 79년, 80년, 81년 3년간은 무명으로 클럽에서 연주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막 거의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밴드 한 기간은 따져보면 한 5, 6년 정도. 예. 그때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솔로를 나가시는? 궁금하죠, 사실. 궁금했었어요. 아 그거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요. 길어요. 기니까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간단하게 제 욕심 때문입니다. 나래도 나갔을 거예요. 왜요? 힘들어 밴드 하는 게요. 이 밴드라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음악은 진짜 부모 말,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음악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그게 제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아, 이해가 확 오네요. 이해가 확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소문을 사실은 왜 송골매가 활동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두 분의 어떤 좀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아서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다.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정말 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 중엔 제일 친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좀 서운하긴 했어요. 네. 뭐가요? 나갔을 때. 왜냐하면 저는 송골매란 밴드를 진짜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요. 싶었거든요. 예. 외국에 있는 밴드들처럼 뭐 이글스나 무슨 그러니까요. 그런 밴드처럼 예. 정말 오래 하고 싶었는데 근데 휙 나가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좀 서운하고 또 이 밴드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때 잠깐 관계가 소원하긴 했어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예. 구창모 씨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4집을 발매하고 나갔잖아요. 그 얘기 또 하세요? 아 이게 중요한 얘기라.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 이번 중요한 얘기. 그 전에 송골매 하던 시절에 구창모 씨가 국민적인 히트곡. 아, 그럼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그건 지금도 뭐. 구창모 씨가 작사 작곡했어요. 그다음에 처음 본 순간이라고 좋은 곡 있어요. 네, 알죠. 그것도 작곡. 그다음에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나의 아저씨에 삽입돼가지고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곡도 구창모 씨가 작곡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창모 씨가 송골매에 그냥 있었다면 불멸의 히트곡을 최소한 5곡은 더 만들었을 텐데. 와, 그럼 그 저작권료가 얼마예요? 사후 70년이거든요, 그거. 구창모 씨 아들, 외동아들이 있어요. 네. 걔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넌 아빠 잘 만나 참 좋겠다. 아빠 돌아가시면 70년 동안 저작권을.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넌 참 좋겠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네. 어떻게 이게 딱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송골매 허기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색약수도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통기타 치다가 자꾸 2년 전으로 가면 안 돼요? 2년 전으로 가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예, 있겠죠. 그러니까 2년 전으로 가지 마시고. 네, 알았습니다. 예, 했는데 밴드의 장점, 특성 중에 하나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다는 음악. 그렇죠. 밴드니까 밴드니까 모여가지고서 합주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 뭐 기타 스트로크 나올 때요. 따라라락 그것도 이제 우리 기타 치는 친구가 너무 좋아요. 결정적인 게 중간에 둥닥. 이거는 드럼을 치는 오승동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곡이 좋다는 것보다도 그런 편곡도 어우러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본 거는 어떻게 다가 가사를 작곡을 물어봐 주세요. 작곡을 어떻게 했냐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편곡 얘기를 하세요? 거기 가사에 등장하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저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눈빛 그 음악과 어떻게 그 작곡을 가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하셨는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다. 다 이 곡이 히트가 되거나 예술 작품이 성공한 뒤에 서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만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만든 거야. 처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악 평론가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밴드는 하나의 장르다. 그 밴드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와 음악이 하나의 밴드는 하나의 장르다. 임진모 씨가 얘기한 거예요? 진모 형이요? 네. 배철수 씨 감전 사고가 났어요. 저 이거 봤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에게 아마 기타 감전이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에게 감전이 된 모양이로군요.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네,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갈 때도 정말 애절하게 실려갔어요. 그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용달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악기 싣고 우리 악기 싣고 용달차.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급한 빨리 가야 되는데 병원에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용달차지. 83년도만 해도 급하니까 그 순간적으로 의식이 근데 없다가 왜냐면 일자로 거의 넘어가셔가지고. 그렇죠. 나무 막대기 넘어갔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깜짝 놀랐다니까. 감전돼 봤어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감전돼 봤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이 앰프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내 기타하고 이 마이크 사이에 역전압이 걸린 거죠. 이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했으니까 심장을 관통했을 거 아니에요, 전기가. 그런데도 살아나신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관통한 거죠. 양쪽 손 사이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심장이 튼튼하시네. 근데 그때 그 플로어에 있던 그 PD 선생님이 정말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맞아요.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달려오셔가지고 배철수 씨가 이렇게 잡고 있는 마이크를 걷어찼어요. 그저 KBS 예능국에 있던 김 PD라고 알아요? 그 유재석 씨 데뷔하기 전에 그만두셨네. 초삼이에요. 저 고려 삼계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포인트가 또 딴 데로 건너갔는데. 감전 얘기 이렇게 길게 해야 감전 돼?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 국제가요제 국제가. 여기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국제가요제 가는 길이 국제가요제 굉장히 험난했어요. 그래서 국제 무대라는 데를 처음 서봤어요. 내가 감전됐는데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얘기. 아니 재밌는 얘기 서로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얘기. 아니 진짜. 이 손을 보면 여기 아직도 자국이 있잖아요. 이 감전된 자국이요? 여기가 타가지고 손이 살이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배철수 씨가 그걸 병석에서 장모 씨, 나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내가 곧 갈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제 본 게임 하던 날이에요. 대회 하던 날.
이 얘기는 언제쯤 가시나요? 좀 길어요. 가요제 들어간 지가 지금 20분이 다 돼가는데 그래요? 아직도 가요제에 못 들어갔어요. 네. 없이 나는 침대로 직진 그러나 잠이 들어버리기 직전 어김없이 냄새가 진동 정신은 번쩍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와르르르르르르 억장을 무너뜨리는 날 그러니까 이 송골매라는 그룹으로 진짜 수많은 히트곡도 냈지만 광고, 영화 말 그대로 그 80년대에 이 모든 분야를 아마 거의 송골매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기를 조금 실질적으로 좀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 네. 여고 축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생각난다. 공연이 끝나고선 거의 한 3시간을 못 빠져나왔어요. 학생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배철수 씨 뭐를 뜯겼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뜯기고 뭐 단추 이런 거 다 뜯어가고. 그러니까 소장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건 다 뜯어가고. 근데 머리카락 안 뽑혔어요? 머리카락 뽑혔죠. 그 이후로 수치 좀 없잖아요. 야 이거 왜냐하면 그 젊을 때잖아요, 그때. 젊을 때라 장모 씨가 싸움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별거 뭐 맞잖아.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연주를 막 하고 있다가 구창모 씨가 노래 부를 타임인데 노래를 안 해. 왜 안 하지? 딱 봤더니 없어. 어디 갔어요? 밑에서 싸우고 있어.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싸우고 있었군요. 이건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얘기 좀 얘기하자면 해주세요. 저희가 그 밴드들이 좀 가난한 편이에요. 좀 히트곡을 냈더라도 왜냐면 돈 들어서 다 나눠 가지게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막 그런데 그 악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악기들을 비싼 악기들을 다 썼는데 우리가 그때 마침 비싼 그 PA 시스템을 샀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친구가 그 큰 스피커를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거를. 야, 얼마나 답답해. 전재산인데 우리 전재산. 우리 전재산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죠. 하지 말라고. 그 제가 내려가서 말리고 막. 말리기 전문이었어요, 제가. 거의 야인 시대처럼 사신 거 아니에요? 뭐 조금만 하면 뭐?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어디까지 얘기해 주실까 했는데 다 얘기해 주셔서. 근데 진짜 이제 송골매가 왜 해체됐는지 완벽하게 알았어요. 이번 아니야, 농담이에요, 농담. 이번 공연은 좀 어떤 어디가? 잠깐 계속 코가 나. 저한테 있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있습니다, 선배님. 휴지가. 저기 여기 직원분 아니세요? 직원분 아니고 저 PD님입니다. 저희 PD님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우시네요. 그래가지고 뭐 얼추 그 저기 코 닦은 걸 자꾸. 나 땀나고 코나고 아주 죽겠어요. 어디 가세요? 요거 좀 잠깐 여기다 버리고. 갔다 와. 네네. 잠깐 갔다 와. 그 저희가 콘서트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하시는 겁니까? 9월 10일, 11일 추석 연휴예요. 연휴에 하는군요. 서울 공연 스타트한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뉴욕, LA, 애틀란타. 이렇게. 근데 진짜 해외에 뭐 이글스, 네, 뭐 롤링스톤처럼 이렇게 송골매가 또 투어를 시작하고 제그룹 결혼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저도 오늘 진짜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뭐 그렇게 잠깐 뵌 적은 있어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오랜 동안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유재석 씨 만난 적이 있냐 그래서 딱 한 번 만났다 그래서 저 만난 거 기억 안 나시죠? 어디서? 왜냐하면 그거 얘기를 해줄게요. 유재석 씨는 유명인이고 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그럼 만난 게 아니죠. 상가집에서 상가집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만났다고 그러시면 일방적으로 선배님한테 뭐 옆에서 보신 거네요. 그래서 나만 본 거죠. 제가 뵀으면 인사를 당연히 가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그때 드렸어요. 부부가 같이 오신 걸로 기억해요. 네?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걸로 기억해요. 경은이하고 제가 같이. 네. 저 혼자 갔는데요. 그래요? 아니 여자가 있었는데. 큰일 났다. 이 사람 제가 설마 상가집에 후배가 있었겠죠. 후배가 있었고요. 뭐 그렇겠죠. 동료가 있었죠. 그러니. 잠깐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엉망진창 만들었고
제가 상가집을 다른 여자분이랑 제 옆에 여자가 있다요. 이건 위험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아니 갑자기 지금 저희가 마무리하고 퀴즈 풀려고 그랬는데. 아니, 마무리합시다. 네. 네. 나에게 송골매란? 구창모에게 송골매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내 가는 길이 바뀐 거죠. 우리 배철수 씨에게는 송골매란? 내 젊음의 분신? 저도 뭐 체육관에서 가끔 보는 사이긴 합니다만.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셋이서 같이 운동하는 날 두 분의 투샷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또 비슷한 생각을 또 하거든요. 예. 네네네. 근데 보시는 분들이 그러겠네요. 예, 빨리 좀 보고 싶다고. 너 금방 떠들어. 우리의 이름. 안녕하세요. 너 금방 떠들어. 우리의 이름. 안녕하세요. 야, 저 광고네 순간 광고. 야, 이거 뭐? 야, 나 순간 여기. 뭐 순간. 야, 저 광고네 순간 광고. 야, 이거 뭐? 야, 나 꾼 줄 알았잖아. 진짜 와. 야, 아니, 카페 오니. 아이고 형. 야. 형. 여기서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와, 진짜 문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네.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야. 감탄사가 그냥.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권희철입니다. 보육원 말고 차라리 소풍을 가는 게 어때?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없네. 있어. 제발 말해달라.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 뭐 유키즈만의 유행어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기님들 가슴에 불지피러 온 정통파 배우입니다. 우리 공유. 예.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요건 조금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유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좀 삐졌어요 벌써? 아니 누가요? 아니 저 출처는 알아요. 출처. 왜냐면 출처는 저희가 근거 없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동욱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뭐 이동욱이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동욱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난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욱이가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너가 계속 하고 이거 동욱이가 보냈 거야?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왜요? 1타 3P인 거.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해서 한 번에 다 턴 거야. 야.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근데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 여우다. 예.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러네. 그래서 한 말. 센스가 있네. 구미호죠. 이동욱은 여우다.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였구나,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누구냐고요? 요거는 가짜 뉴스가 아닌 판치는 걸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야, 진짜. 진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진짜로.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이제 굉장히 자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드라마 캐릭터 때문에.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심한 면이 좀 있고 그렇게 살갑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약간
오글거려서 잘 못해요. 뭔지 알지.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걸 한번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얼추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혹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어머님께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들 주변 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예를 들면 커피 프린스 드라마 찍었을 때 그 최한결이라는 캐릭터가 할머니와 엄마와 너무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내는 손자이자 아들이었어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 막 저희 어머니가 엄청 질투하셨어요. 이놈 새끼 집에서 그렇게 하라. 아 진짜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너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엄마한테 한 번을 그렇게 안 하면서. 너무 공감이 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군밤인가 뭐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저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드시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셨어.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거 뭐냐? 예, 네, 그냥 뭐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식탁에다가 그런 게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시구나. 아 성격이 약간 그러시구나. 약간 성격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예. 형도 막 티내는 거 그런 거를. 이게 그 뭔지 알겠네. 그 유퀴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좀 대답을?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 성격이 나와요. 뭐라고? 날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해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감하거나 용기 있는 남자 같진 않아요. 그래요? 사랑 앞에서. 사랑해. 이런 것도 있다. 원을 그려봐. 그걸 그 빼먹고 제외하고. 사랑해. 이게 옛날에 원태현 씨인가? 맞아. 맞아요. 원태현 맞아요. 시인님께서. 네. 원태현 시인께서. 오히려 캐릭터를 빌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좀 덜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공유면 조금 공지처리면 그거는 좀 힘들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평소 때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소심해서 못했던 것들을 그 캐릭터를 빌어서 그 안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있죠.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 하지 뭐. 네네.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보잖아요.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TV에서는 자주 못. 약속된 것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영혼은 살기? 조세호로 영원히 살아. 저는 짧게 살게. 짧게 살게. 3일 살 수밖에 없어. 3일.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 아니 여기서도 붙이나 3일 없었어. 와, 짧게 살아? 짧게 몇 년인데.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기 안 돼 때문에 있지. 저는 그건 안 짧게 돼 사는 있지. 걸로. 영원히 사는 거 별로예요?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세호가 포인트예요?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 그럼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저는 조세호로. 오늘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철학적이다. 네,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불과 정말 며칠 전에 그 시인분한테 시를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네. 정말 우연하게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닿았고 시 낭송을 했어요. 공유 씨가? 네. 오. 그 유시아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통화 중에 녹음을 낭송을 한 하셨구나.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 딱 오늘 아침에 올리셨어요. 그 시를? 네. 그 에린 헨슨이라는 시인이 그 호주의 아주 젊은 시인이래요. 이분이? 네. 근데 그렇게 젊은 세대의 시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라고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젊은 시인.
제가 네. 시가 너무 좋아서 세호 씨한테 보냈어요. 오늘 로컬 오면서. 진짜? 예,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진짜로요? 근데 따뜻하다.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시가 그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았고 되게 떨리면서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뭔가 답이 될 것 같아서.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닌 것. 창피하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방송에서 이거를 틀 줄 몰랐어요.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부족에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렇죠. 이게 그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정말 최근에 제가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이 시가 뭔가 그 질문과 연결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주변에 이제 몇 안 되는 지인들한테 다 막 이거를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때마침 녹화를 하니까 네. 세호 씨한테도 보냈는데 안 봐가지고. 정말요? 제가 세호 씨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아니. 그냥 제가 이제 야, 조셉.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퀴즈 나라 오로지 다 모든 집중을 유퀴즈에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야, 진짜. 제가 설마. 주변에서 지금 우성선, 야, 공유 연락을 씹는 남자. 아니. 이것도 이야기 잘못 나가면 좀 큰일 납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바심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든 제 평소 생활이든 예전에 비해서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가장 본인이 그런 조바심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많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색을 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조바심이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조바심이 단순히 어떤 흥망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대쪽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꼭 부셔뜨리고 이걸 꼭 내가 넘고 말 거고 이기고 말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너무 생각도 많고 막 뜻대로 해결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내 속에 어떤 그런 화나 원망들 같은 것들이 20대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를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지. 예, 그 막 에너지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아무리 제가 막 지금보다 막 젊어지고 막 피부가 젊어지고 막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좋고요. 나이 30대는 좀 조금씩 덜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그랬던 거 조금 이제 덜어내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30대 후반에 또 한 번에 뭔가
또 흔들림이 생기고 끝없이 흔들리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뭐 아직 제가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만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뭔가 덜어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또 과정이 아닌가.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요즘 가장 큰 그 공윤 씨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조금씩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 늙었으면 좋겠거든요. 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뭐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제 얼굴에 제가 잘 살았다라는 그것이 제 얼굴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이 있다면. 인생은 이것이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뭐 쉽지 않지만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42인데 인생 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정신과 선생님은 어쩌다라고 어쩌다. 이렇게 그냥 어쩌다인 것 같다. 뭔가 되게 함축적인 것 같다. 아니면 형이 어쩌다로 쓰시고 그분 거는 뭐 조세. 아니 혹시나 아무리 우리가 공유를 야 이거 친분이 있어도 오늘 제일 웃겼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그거를 인터셉트하는 거야. 네,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른 걸 좀 더 풍부하게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하고 그걸 또 빼거나 하면 뭘 풍부하게 넣어줘. 혹시나 저는 기다림인 것 같은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붙여요. 유한한 기다림. 좋다. 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1981년 11월 6일생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1981년 11월 6일생. 아직 미혼이고요. 아니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남창희 씨하고 지금 저기 조셉하고 같이 보낸다고. 네가 얘기했어. 저희의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가 뭘 합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해요. 그냥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그냥 뭐 새벽 1~2시쯤에 집에 가서 각자 가서 자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셉과 남창희랑 같이 다니는 게 센터에서 혼자 돋보이려고. 그 혹자가 형이잖아요. 왜 혹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 혹자가 형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질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려봅니다. 조셉이 이동욱 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네? 그런 질문이 있다고? 있어. 예? 아니 먼저 가? 야 네가 여기 앉아. 아니야. 형 나는 네가 여기 앉아.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좋은데? 아니 빨리 와요. 아니 그러니까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단은 일단은 들어가요. 워낙에 붙어 있으니까. 그 조셉이 묻힌 곳에 가서 조셉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역시 아는구나. 네, 비싼 술 좋아하잖아요.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비싼 술. 근데 너무 지금 남창희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 씨가 나오는데 이광수 씨가 난 웬만하면 이동욱 씨가 이렇게 또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또
아 광수 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정말 아니 내 얘기 좀 해. 할게요. 내 얘기 좀 해. 제가 할게요. 조세호 남창희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만 있어 다 나랑 친한 친구들이랑 그런 거 아니야. 동욱 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라는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20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동욱 씨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0몇 번 하여튼 예. 가장 힘들었던 울음 씬은 뭐예요? 과거의 제 그 사랑이었던 그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전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힘들었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예, 감정을 막. 눈물이 그냥 바로 버문 떨어질 수 있게. 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그 내용에 동화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네, 나가셨는데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광고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둘이 뭐 하는 건지 좀.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조셉하고 제가.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광고 같네요.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여기 좀 빛이 쫙 치면서 턱선이 쫙.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 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맞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1%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계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요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그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이 사이코패스.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오히려 이거는? 예.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뭐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뭐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뭐 몇몇 친구들이랑 뭐 세영이 세찬이 밥 먹고 병재 뭐 이렇게 근데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형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이나 세영인가 그랬나? 근데 이렇게 형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이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막 이렇게 뽑는 고문하는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이를 뽑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 흠칫했어요 저도.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서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었구나. 네, 없는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요? 동욱이 연예인 시키라고, 배우 시키라고. 고등학교 때는 동욱 씨 보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진짜? 이것도 진짜구나. 먹는 거 보니까 진짜야. 좀 느낌은 다르지만 지석진 선배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예, 맞아요. 아 그래요? 같은 학교 나왔어요. 신일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석진이 형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아니 석진이 형이 아 그래? 야!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 아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재밌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해. 그러면 아 그래? 석진이 형 지금도 이거 방송 보면 아 그래?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남고였는데 그 유일하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2박 3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쟤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러 왔었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가 내 꿈이었는데. 나가셨잖아요. 비바. 그 장국영 씨.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런 거 말고 말고요.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나보러 오고 막.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좀 연기할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네, 그죠. 예.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사실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어요. 그럼 늘 다 어렵죠. 그 전작들을 거치면서 그 도깨비 이후 그 타이는 쪽이다 그 사이의 작품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 그 전까지는 좀 많이 고민해가고 준비도 해가고 했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나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늘 이렇게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나?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근데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깊은 동굴 안으로,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그냥 나는 가서 맨몸으로 한번 부딪혀 볼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주기다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그 리딩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 세트 자체가 이미 으스스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부딪히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좀 날것의 느낌으로 했죠.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또 슬럼프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죠. 사실은.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그 해결책과 방법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 씨는 제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뭐 평소에도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동욱 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참 성실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지. 와서 모든 것을 쏟아줄 때 진짜 그만큼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동욱 씨가 늘상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동욱 씨가 이제 팬분들에게 참 스윗한 게 이제 팬사인회에서 한 팬분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라는 멘트를 이렇게 써달라고 그 이제 멘트를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쁜 꽃이야. 이게 참 저는 팬들의 존재가 없으면 진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팬미팅을 그래서 한 5, 6개월 준비해요. 야,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하고 회의를 몇 달 전부터 해요. 이 팬미팅 회의를. 팬미팅도 사실은 그래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기획, 연출, 뭐 진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 목적 없이 저를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앉아 있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대중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러냐 이러는 거는 너무 저는 싫은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직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의 성공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예. 보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가끔 운동할 때 이렇게 보다가 역시 그러니까 또 이게 느낌이 그렇죠. 무엇보다 사뭇 다르네. 이 두 분의 투샷이 너무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그래요. 네. 아니 방송에서 본 거는 진짜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처음. 거의 처음. 방송에서 본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네. 아니 일단 그 자기 소개를 조금. 건 30년차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진짜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나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전세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나가서 이제 좀 저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건 한 1년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래요?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그 꼬재질한 룩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라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수염도 안 자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운동할 때 봤을 때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셔서 그래서 그랬나? 옷도 그냥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의아했었어요. 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도대체 뭘 찍는 거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찍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때만 해도 이제 제목으로는 유추가 불가능해요. 드라마 제목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죠. 오늘 요 의상은 좀 본인이 이렇게 좀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제 당연히 고민 많이 했죠. 네. 워낙에 이제 애청하는 프로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나도 좀 진실성 있게 양복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입고 올 줄 알았거든. 워낙 수트핏이 딱 좋으니까. 아주 점잖게 입고 가서 점잖은 말만 하고 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라이브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저한테는 그게 더 어울리지 않나 맞지 않을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죽 바지를 직접. 예. 아니 진짜. 아니 그래서 저희 코디네이터가 선배님 진짜 앉으실 수 있겠어요?
거기는 자리가. 근데 멋은 있어요. 앉는 자리가 굉장히 낮던데. 멋은 있어. 소화력이 엄청나시잖아요. 요런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옷을 여러 종류의 옷을 가져오셨는데 유독 이것을 입고 나가서 이 옷에 맞는 토크를 해야겠다. 여기에 맞게 좀 해야겠다. 아니 그 또 정재 씨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일명 이제 청담 부부. 정우성 씨. 먼저 네. 여기 나오셨죠. 두 분이 이제 평소에 만나면 좀 뭘 하시는지 궁금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일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영화 얘기 많이 하죠. 회사를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도 그냥 계속 지금도 존대를. 예. 아니 근데 그 존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성 씨 만나기 전에 남자 둘의 그 선배를 봤는데 나이가 같고 꽤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존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존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은 너무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해야 되나 나는 누구랑 존대로 친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성 씨가 딱 그랬어요. 언제부터 말을 놔야 되는 그 시기를 딱 놓쳤어요. 지났구나. 네. 지금 다시 우리 반말할까 이게 또 어색해. 오히려 어색한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을 서로 그 존대를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 한 20년 넘었나 뭐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싸울 수도 있고 그치. 서운해서 한동안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더 아껴주고 이러면은 더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성 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게 됐죠. 예전에 그 주지훈 씨가 정우성 씨 집에서 술 마실 때 안주 없이 술만 마셔서 그 프로 봤어요. 예. 우성이 안주를 안 드세요. 그래요?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집이 호텔 같아요. 집이 그 호텔처럼 먹을 게 없다고 그러던데 진짜 먹을 게 없습니까? 여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자기가 다 먹어놓고서 우성 씨가 밖에서 벌써 다 저녁 먹이고 한 잔 더 하시죠라고 해서 그래 그럼 집에서 마시자 해서 왔는데 또 먹으면 이야기가 또 밖에서 먹을 만큼 충분히 마시고 먹었는데 보통 그렇게 오죠. 보통 그렇게 오고 사실은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먹을 게. 저희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저희 집도 그렇고 그 우성 씨 집도 그렇고 이제 혼자 사는 집이니까 먹을 게 물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반찬도 별로 이제 집에서 잘 안 해 먹으니까 먹으니까 어머니가 잘 안 갖다 놓으시고 이제 김치만 있고 국 얼려 놓으신 거 이제 팩으로 돼 있는 거 좀 맞아요. 네. 밥솥에 밥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안 싸 두시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 진짜로. 결국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먹이고 들어와. 그래서 웬만하면. 조셉 집도 먹을 게 좀 없나요? 저희 집도 없죠. 왜냐면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결국엔 버리게 되니까 뭐 비슷한 삶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집도 비슷한 삶이죠. 아니 두 분 SNS 아이디가 정재 씨는 from JJ Lee, 정우성 씨는 TOJWS인데 이어서 읽으면 우성이에게 정재가 이어서 하면 좀 그렇게. 저는 SNS를 계속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막 성공을 하니까 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고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SNS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뭘 지을까 하다가 우성 씨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하니까 2JWS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거랑 비슷하게 from JJ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슷한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이정재 씨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 이정재로 산다는 거. 어때요? 좀 이정재로 사는 느낌은 좀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명세가 쌓이면서 쌓일수록
일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진짜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기에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부모님이랑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식이 유명해지고 본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어딜 여행 가더라도 너 먼저 저쪽 떨어져서 걸어가라고. 그럼 따라갈 테니까. 예. 보통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날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안 보고 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헤어지면서 사는 가족은 만들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유명인이 아닌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니까 바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은 너무 기뻐하시죠. 아들이 뭐 이런 뭐 인터뷰 쇼 프로그램 혹은 영화나 TV 쇼 같은 데 나오는 거를 맨날 집에서 돌려보시는 게 낙이시죠. 예.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바로 그런 이유죠. 저도 언젠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가 된다면 이제 부모님은 아들이 안 나오는 TV를 계속 여기저기 돌려보시겠죠.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는 역시 가족이죠. 아버지 자꾸 명절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명절날이라도 뵈야지 우리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신정 때, 구정 때 또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럽다.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계속 영화 촬영하고 네. 뭐 개봉도 하고 그러면서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네.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재석이 밥 먹었어? 재석이 밥 먹었어? 잘한다. 잘하잖아요. 네. 밥은 먹었어? 네, 좀 더 임팩트. 자기들 밥 먹었어? 자기들 밥 먹었어? 아 잘한다. 좋다. 콕 집어서 좀 유퀴즈를 나가겠다고 하신 건지.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기획 컨셉에서 약간 변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퀴즈가 초반에 네. 했을 때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만난 이웃과의 대화. 그런 거죠. 원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따뜻하고 들을거리가 많고 아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많구나라는 걸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좀 별로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이거 나오시자마자 오프닝에 두 번째 인사드리는 건데요. 네네. 첫 번째는 혹시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제가 한번 인사를 네. 나름대로 저희 예능계에도 이제 정우성, 이정재처럼 네. 조세호, 남창희 이렇게 절친이 이게 절친이 이게 야, 거기다가 자기야. 예를 들면 거기다가 정우성, 이정재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 나들이 나가자 해서 저랑 창희 씨랑 칵테일 한 잔씩 시켜서 네.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랑 오시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네, 그래서 2m 정도 거리 두고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인사를 드리자 창희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호, 남창희입니다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왜 나가? 아니 음식도 다 안 먹었는데 왜 나가? 다 음식을 다 있는데 칵테일도 새거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냥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산하고 가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리액션하기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속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네 알아요. 뭐 짜릿해, 뭐 늘새로 뭐 이런 거 농담을 하니까 잘생겼다는 말 지겹다. 좋아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보이는 그게 더 짜릿해. 짜릿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고 조금 편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 지금은. 네. 근데 보고 느끼는 거는 물리잖아요. 자꾸 이제 이 외피 안에 있는 무엇이 표현되느냐가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조셉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듣나요? 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사인해주고 있는데 손 좀 씻고 다니라고 어머니가 손 좀 씻고 다녀요 그러시는 거여서 당연히 야외 촬영했으니까 손이 좀 시꺼멀 수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손 좀 씻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안 그래도 좀 시꺼멓긴 했는데 몇 살 때 들었어요? 그거 한 35인가 6때쯤에 이 댓글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오빠 얼굴은 왜 맨날 열일해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오빠의 삐져나온 잔머리가 되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계속 거슬리게. 야 기가 막히다. 잔머리. 네? 계속 거슬리게. 자꾸 이게 잔머리 때문에 정우성 씨가 신경 써야 되니까. 정우성은 알았을까? 9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 미남이었는데 2019년에도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 미남일지. 하나 뽑으신다면 정우성 씨는 어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왜 이걸 뽑으셨어요? 평생 길 위반할 것 같았어요. 평생 길 위반할 것 같았어요. 짜릿해. 짜릿해. 우리는 평생 위반 못 하고 살겠군요. 우리는 네, 단 한 번도 위반. 한 번도. 네. 한 번도 위반을 못 하겠네. 요즘 인터넷에 정우성 씨를 검색하면 이게 좀 많이 보이는 글. 저도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정우성으로 태어나기, 건물주로 태어나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비교죠.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확실하게 답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정우성으로 태어나서 건물 사면 되죠. 네. 금방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결혼한 뒤에 정우성으로 살기, 그냥 살기. 결혼한 뒤에 정우성으로 살기, 그냥 살기. 이건 무슨 얘기지? 어떠한 답을 듣고 싶은 거야? 자, 다음이요. 네. 빚더미의 정우성, 현재 재력의 조세호. 현재 재력의 조세호. 뭐고? 빚더미의 정우성. 한 달이면 갚습니다. 한 달이면 갚습니다. 한 달이면 갚아요. 만약에 유재석, 조세호, 정우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저는 저요. 야, 난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 몰랐다. 그래도 고민을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다음 2차 유재석, 조세호 둘 중에. 만약에 하루 정도 정우성이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그냥 수영장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솔직히 그냥 딱 상의 탈의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오른쪽에는 칵테일 한 잔 들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수영장을 왜 가? 저는 지금은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러고 다녀요. 이거 많이 이거 아니에요. 몸이 또 제가 살이 터가지고 이거 가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갑자기 살 많이 쪘을 때 옷도 그냥 얼마나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정우성 씨로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좀 사람 많은 곳에 한번 거리를 한번 가고 싶어요. 어떻게 나를 보시나? 6월에 한 설문조사에서 1위 뽑혔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뭐야? 이제는 결혼 소식 듣고 싶은 남자 스타의 1위로. 근데 사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더니 인생을 보내려고. 이건 좀 섭섭하구나. 그럴 수 있네. 예? 지금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열려 있으신 거죠? 그럼요. 어떤 이상형을
누가 하시는지 이런 질문 요즘 안 받아봤죠. 그러게요. 행상 20대 때 달라지고 정우성 씨한테 지금 이상형 오랜만인데요. 이상형. 20대 때는 달라지고 30대 때 달라지고 40대 때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또 좀 세대별로 좀 다릅니까? 20대 때는 그냥 10대의 정서에서 많이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쁜 여자, 뭐 그냥 이쁜 여성. 근데 이게 개개인의 개성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외모를 좀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나와 취미 생활이 맞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사람이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외모를 좀 많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외모를 좀 많이 네 외모를 좀 많이 보고 좀 키 큰 사람 좋아하고요. 얼굴 하얗고 좀 제가 얼굴이 크니까 좀 얼굴 작고 뭐 혹시 후배 중에 뭐 있으면 나중에 뭐 식사라도 한번 와이프가 연예인이라도 뭐 괜찮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다면 또 그 이슈를 또 한번 혹시 즐겨볼 생각이 정성 씨 주변에 네.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동생 혹시나 혹시 뭐- 떠오르는 분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직업의 세계 특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에 대한 그 궁금한 점을 한번 좀 정우성 씨에게 직접 한번 네. 여쭤볼까 해요. 만족도로 따지자면 정우성 씨는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인 것 같아요. 100%예요? 네네. 이 사실 영화 작업이라는 게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 뭐 이렇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큰 행운이구나라는 생각. 후회해 본 적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할래? 그러면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이것도 뭐야? 충분하니까 충분히 사랑받았고. 왜 그 과정이 좀 힘드셨나요? 과정이? 아니 과정이 힘들어서 뭐 안 할래라기보다는 직업의 특성상 익명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개인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내포한 직업이잖아요. 네네. 뭐 또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잘 지켜놔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형 때문에 뭐 담배 배웠어요. 뭐 형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뭐 어떡하죠? 뭐 이런 결국에는 멋있었어요 이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만나서 구현하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고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다른, 조금 확장된 시선의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라는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직업을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받는 어떤 익명성. 개인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막연히 그냥 익명성. 이것도 공감하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한정진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디 가도 알아보고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늘 정우석 씨가 있어서 그럴까? 수달같이 보이지. 수달같이 보이지. 아니 이 수달이요? 이 수달? 수달이요? 아니 오늘 왜 그러지? 아까 정우성 씨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수달 한 마리가 저 이런 말씀 말을 하고 그러네. 드리면 그렇지만 나중에 꼭 TV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어요? 어떠세요? 보통 연예인들한테 뭐 스타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주의를 줘야 되죠. 아니 무의식 중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그 포즈라든가 이런 거. 자꾸 이런 어떤 나도 모르게 이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죠. 그냥 스스로 혼자 즐기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직업병일 내 수 스스로의 있다는 미모를 뽐낼 수도 있는 거고, 미모를 뽐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나 혼자 뭐 하는 건데. 듣고 보니 또 이거는 뭐 설득력이 내가 뭐 있네.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는 그건 것도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야, 근데 지금 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 20대 데뷔하자마자 사실은 스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됐잖아요. 예. 94년도 이제 금융으로. 맞네. 94년도 금융.
나는 배우가 천직인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덤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저에게 천직이 된 거지 천직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배우로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내면서 혹시 미안한 감정이 드는 가족이죠, 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너무 빨리 사회로 뛰쳐나왔고 엄마는 이제 똑같이 못 보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민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예. 참 엄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저렇게 힘들기만 해도 될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봤던 것 같은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 뭐 앞으로는 좀 더 큰 사랑과 존중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이 직업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인 것 같아요. 꿈. 우리는 그 영화나 영화 배우 예전에는 뭐 약간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한 단편이잖아요.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꿈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이다.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그 은퇴사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은퇴사. 한번 딱.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딱 그냥.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나 이제 한번 감사했습니다. 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다시 연예계에 욕심이 생겨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 마음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야. 조셉은 혹시 은퇴사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큰 웃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